오늘도 여러분께 정치권의 이슈 날카롭게 분석해드릴 분 모셨습니다. 박찬종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성완종 리스트 지금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리스트에 일단 거론이 됐던 인물 중에 한 분이죠. 이완구 총리가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관련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국무총리는 성역이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소환을 요청하면 소환을 응할 용의가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성 회장으로부터 단돈 10,000원도 안 받았습니까? 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늘에 맹세합니까? 네, 후원금 한 푼 안 받았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상당히 이제 많은 정치권 인사들, 아니 특히 이제 그 리스트 이른바 그 메모에 올라간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고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좀 제대로 그 원하는 답변을 못 줘서 성완종 회장께서 섭섭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섭섭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또 올랐을 수도 있다. 물론 두 양쪽에 어느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성완종 사태로 발전했죠. 예. 박근혜 대통령 임기 3년차 시작 무렵에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예. 박 대통령으로서는 1차 년도에 국정원 대선 개입, 그리고 정윤의 문건 찌라시 파동, 그리고 2년 차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는데, 그 어떤 사태 사건보다도 이번 일은 이 의혹을 받고 자살자가 있었고 그 입을 통해서 8명의 의혹이 제기됐다라고 하는 이 상태로만이라도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 그리고 박 대통령 개인의 통치에 있어서 그 도덕적 치명상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혹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의혹이 지금 현재 의혹 단계, 의혹이라는 그럼요. 범죄 수사를 해서 밝혀지는 그 전 단계에 있는 일이니까. 예. 그러니까 현재 의혹이 생겨 있는 이 상태에서도 박근혜 정권과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이다. 그 자원 외교 수사에 있어서 검찰이 수조 원, 수천억, 수백억 이 단위로 수치로 이제 수사에 수치 개념이 떠오르잖아요. 이번에 이것은 7억, 3억, 2억, 1억, 10만 불. 그러니까 자원외교 비리의 혐의의 몇백 분의 1, 몇십 분의 1 이렇지만은 이건 금액으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를 가진 것은 이 8명이, 물론 홍준표 의원은 조금 이 성향이 다르긴 해도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대통령 후보 그리고 대통령 당선의 공로자들이고 또 현직 총리와 비서실장이라는 이 무게감 때문에 이게 심상치 않은 그런 파문을 만들었다. 이게 지금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 펄쩍 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모두 8명이 모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거는 진짜 의혹 수준에 지금 아직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정권 차원을 좀 얘기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얘기. 의혹에서 상당한 그 증거가 있는 상황으로 지금 발전해 있지요. 예를 들면 경향신문 어떤 부장이 자살하기 직전에 성완종 씨와 1시간가량 분량의 녹음한 분량이 있는데 그 녹음에 그 진술되고 있는 정황은 나는 상당 부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 다음에 만일 재판상 문제가 된다면 그건 이제 수사의 단서가 되겠죠. 단서도 되고 그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증거법상의 복잡한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구름 잡듯이 의혹이고 당사자들이 절대 아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아직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는 사람은 아직 없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펄쩍 뛰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의혹 수준의 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수사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보기에는 바뀌겠죠. 어떤 진전이 있는 단계다. 글쎄요, 뭐 그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수사가 진전이 돼야 될 것 같지만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검찰 수사를 촉구를 했는데 일부에선 새누리당이 좀 더 빨리 강공 모드로 좀 빨리 나갔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좀 이렇게 강경하게 나갈 거면 좀 더 일찍 나가지 그랬다. 좀 더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지 그랬나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무성 대표가 어제 오전 9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예. 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 늦은 것도 아니지요. 문제는 이 당의 문제가 아니고 이 중심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심 인물은 역시 대통령입니다. 제가 이 YTN에서 대통령 얘기를 이렇게 하면 대통령 열렬 지지자들이 쟤는 뻑하면 대통령 물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근데 대통령 대통령도 엄정 얘기할 수밖에 수사를 없죠. 지금 이 촉구했지 사태가 않습니까? 말이죠. 예. 청와대와 박 대통령을 이 기준으로 보면 청와대 그 청기와 이 바로 밑에까지 먹구름이 끼어 있어요. 이걸 대통령이 나는 걷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지지자들 날 나무라지 마세요. 대통령이 걷어낼 수 있어요. 엄정 수사를 촉구했지 않습니까? 엄정 수사를 촉구해야 되는데 예. 대통령도 그 얘기했죠. 대통령 이견 표시 방법이 나는 대단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저께 방식이요? 예. 대변인을 통해서 서면 브리핑이라고 기자들한테 줬어. 거기에 성역 없이 검찰을 수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임기 직접 3년 차에 얘기를 했어야 된다. 위기인데 예. 제가 어제 아침에 SNS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서면 브리핑이라고 하는 발표 나기 몇 시간 전에 예. 이건 대통령이 춘추관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 예. 거기서 그 모습과 어조에서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된다. 왜 이게 지금 특검 가자는 소리까지 나와 있는데 특검 가자는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대통령이 검찰을 나는 신뢰하고 특별 수사팀을 만들어서 성역 없이 엄정 수사를 해라. 예. 거기에 증거가 나타나면 내 주위에 측근이라고 사정 봐줄 거 없다. 지금 그런 처리를 입장으로 할 나오고 것은 있어요. 사법 처리를 보통.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직접 근데 나섰어야 된다. 직접 나왔어야 돼. 왜 대통령께서 지금 시중 여론에 내가 귀에 들어오는 바에 의하면 나한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장에 자주 가시지 않습니까? 가서 호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 물건도 사고 뭘 먹기도 하고 대화도 하잖아요. 이게 어떤 수준의 위기입니까? 정말 자신에게 먹구름이 몰아쳤는데 이걸 돌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정과 어조와 그 내용에서 대통령이 이거 확실히 이 정도로 돌파하려고 하는 강화하구나. 것이다. 예. 거기에 제가 참으로 주문을 한다면 앞부분에 어떻든 이혹이지만은 나와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혹이기 때문에 나는 이 단계에서도 국민 여러분들에게 송구하다고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세게 하라고 한다면 그 검찰이 대통령의 의도를 확실히 확인한 것이고 국민도 그것 때문에 검찰 수사 과정이나 결과를 신뢰하게 될 텐데 이 타이밍을 지금 놓치고 있어요. 자, 그것도 그렇지만은 또 하나는 이제 새정치민주연 문재인 대표는 그런 기자회견에서 또 그런 얘기를 했죠. 이 리스트에 거론되는 8사람은 직책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검찰 수사에 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직책을 내려놔야 된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거 박 대통령이 좀, 예. 특급에 가지 않고 대통령 지휘 아래 있는 검찰이 이 사건을 성역과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담보를 확실히 하려고 한다면 예. 두 사람, 허태열, 김기춘은 이미 야인이 된 사람들이니까 두 사람, 국무총리 이완구, 비서실장 이병기 두 사람은 직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어제 아침에 좀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제일 먼저 SNS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문재인 대표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부패 왕조 시대였던 조선조, 제가 부패 왕조라고 얘기하는 건 전반적으로 500여 년이 부패했다는 뜻이지 세종대왕이나 영조, 정조 시대, 성군의 시대도 있었지요. 자간 어떻든 그런 시대에 올고든 선비 중에는 임금을 잘못 모셨다라고 하는 자책감에서 스스로 물러서는
우리의 조상을 가진 민족입니다. 예를 들면 율곡이라든지 퇴계 이황 선생, 이항복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분들에 들어가야 청백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의혹이다. 의혹. 하늘을 두고 맹세컨대 나는 이 잘못이 없지만은 의혹을 받고 있고 이 의혹 때문에 검찰 수사가 대통령이 그런 강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총리인 저는 비서실장인 저는 물러갑니다 하고 하는 공화국이면 나는 정말 바람직한 공화국이 될 것이다. 그래갖고 완전히 혐의가 없는 걸로 밝혀지면 그럼 그때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가 있고 다시 어떤 직책에 복귀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지금 우리 세태에 지금 제가 이 이야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결론이 날 때까지라도 저는 집에 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포즈라도 취해줘야 될 거 아니냐.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나서서 너 그만두라라든지 집에 가 있어라든지 직무를 정지하겠다든지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중하게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순서다. 그리고 국정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걸 놓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한편에서는 국정 중단 사태가 국무총리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국정 중단 사태도 사실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석 공무원이 대행하면 되는 것이고 완전히 사임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그렇게 해도 국정 중단이 안 되고 이완구 총리는 3월 12일 날 대통령은 3월 17일 날 말씀하셨고 부패와의 전쟁에 내 모든 걸 걸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게 참 안타깝게도 공교롭게도 자기가 의혹 대상에 사람이 죽은 사건의 의혹 대상에 올라 있다고 한다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국무총리의 영이 법무장관에게 이게 서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지요. 그게. 그리고 박 대통령은 총리가 그러고 난 일주일 뒤에 3월 17일과 3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서 부정부패의 뿌리를 찾아서 덩어리째 드러내가지고 이걸 척결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자원외교 수사 방향으로 이게 엉뚱하게 이 자기 측근으로 비화되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박 대통령 운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다. 다른 표현으로 좀 내가 험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으나 궁지에 몰려 있다. 돌파할 수 있어요.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법치를 지키고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일어났던 일이다. 그게 측근이다. 불행하게도 하더라도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서 국민의 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태 발생 현존 상태 이것이 대통령의 치명적이라고 한다면 이걸 적당히 하거나 어물어물하면 더 큰 후폭풍이 불 것이라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이 주어진 마당에 강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대통령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나는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특검 부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특검 부분 지금 물론 지금 원래 야당이 특검 막 하자고 나와야 되는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여야 대표 모두가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본 다음에 특검으로 넘어가자. 그런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미진하다고 그리고 국민들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할 경우에 특검을 피할 생각이 없다. 지금 이렇게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특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설특검법에 의하면 이 사건이야말로 이 원초적으로 특검으로 갈 사안이지요.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수사기관 검찰이 딱 그런 사건이죠. 그러나 이번에 이 검찰이 이제 별도의 이 수사팀을 만들고 검찰총장이 보고도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이게 시작이 됐으니까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처음부터 야당이 그런 식으로 세게 나왔다고 한다면 특검으로 갔어야 되는데 자관 야당도 이 현 시점에서 세게 못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일단 수사팀이 특별히 구성된 이런 마당이고 이러니까 저는 이번에 새로 구성된 그 검찰 수사팀이 국민의 이런 전반적 여론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라 생각합니다. 검찰도 국민의 민심을 떠난 검찰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주마가편으로 나는 박 대통령이 이런 시일 안에 모습을 드러내고 TV의 모습을 드러내고
국민에게 강한 메시지를 발표해야 돼요. 수석 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에서 말씀하시지 말고 내일이라도 춘추관에서 말씀을 해야 돼요. 그러면 특검으로 근데요. 가자 소리가 당분간 자지러 들고 이 결과가 납득하지 않을 때 예.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사실 검찰에 대한 검찰의 별건 수사에 대한 비난도 사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별건 수사에 대한 비난이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그런 부담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수사가 더 잘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은 이제 민심에 폭풍을 맞은 사건이니까 검찰이 별건이고 뭐 없이 요게 국한돼 갖고 8인의 의혹에 국한시켜서 조사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단락이 되는데 야당의 문제까지 걸려 있었다. 예. 지금 노무현 대통령 문제까지 걸려 있으면 예. 그건 그 다음 단계로 해야 검찰에 대한 오해가 없을 것이고 그 또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오해도 없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자금을 조사하면 얼마든지 하라. 제가 그 조사에 응하겠다. 대선 자금은 여야가 없는 것이다. 야당도 같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야 별건 수사지 그거야말로. 대선 자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새누리당 쪽에서 예. 야당의 어떤 혐의 같은 걸 거론을 해야 되겠죠. 좀 상황을 어떤 의혹이라도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야지. 저렇게만 말해버리면 이게 물타기로 보이니까 그것도 온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앞으로 이 문제가 당분간은 아주 정치권을 아주 휘몰아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이 문제 계속 자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피곤할 뿐 아니라 이게 쉽게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고 민심은 계속 여기에 소용돌이 칠 위험이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차단하고 새로운 알겠습니다. 지평을 여는 가장 중심에는 예. 박 대통령이 있대요. 헌법수호 알겠습니다. 최고 책임자고 국가 원수 아니냐 이 말입니다. 대통령이 뭐 언제 나와서 자신의 이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을 해야 된다. 아까 계속 말씀하셨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